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자 바로 또 보여드릴게요. 그냥 얘는 사실은 일반 숲이죠. 그냥 나무만 이렇게 심어놓은 그냥 숲이에요. 그런데 이 위에다가 어떤 걸 입혔냐면, 애들한테 솔직히 말하면 숲을 그냥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나무가 있는 거야, 나무가 여러 가지 우거져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재미없어서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사실은 사람의 기억력은 얘기하겠지만 2분의 1 법칙이라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얘기를 하는데, 4시간을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겨우 15분 기억을 한대요. 네, 집중 1시간. 그러니까 4시간을 이제 그 강의를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2시간 집중, 2시간 동의, 2시간 이해, 그러니까 2분의 1씩 1시간 이해, 15분, 30분 이해, 15분 기억, 이렇게. 그러니까 2분의 1 법칙. 이걸 얘기를 해드려야 되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2분의 1 법칙이래요. 여기 4시간, 2시간, 1시간, 30분, 15분. 4시간 강의해요. 프레젠테이션. 2시간 집중, 1시간 동의, 30분 이해, 15분 기억. 이걸 2분의 1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 이 2분의 1 법칙이 잘 지켜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중요한데, 사실 일반 숲을 애들한테 얘기를 할 때 숲이 우거졌다, 나무가 우거져서 그냥 숲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동물들의 생활 환경을 깨끗이 해줘요 라고 위에 이렇게 동물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니까 숲이 깨끗해진대요 라고 얘기를 하면 더 기억을 잘한다는 거죠. 그게 스토리텔링의 역할이에요, 사실은.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고요. 이거 스토리텔링 얘기는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기획을 하고 나면 기획물이 생성이 돼요. 그 기획물이 생성이 되면 그 기획물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은 보고서를 쓰기 이전엔 잘 몰라요. 물론 알겠죠. 분석을 하다 보면 알겠죠.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에게는 보고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것이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계획서, 기획서 앞에 했는데 결국에는 기획물이 다 실행되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써놔야 되는 거예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야 다음 기획에서 그걸 또 반영을 하는 거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대안이 뭐고 대책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서란 기획서와 계획서에서 만들어진 실행 결과물에 대한 결과를 상사에게 보고하는 문서. 상사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겠죠. 사실 그 평창 올림픽 때 언론에서 많이 나왔어요. 우리 그 평창 올림픽 어쨌든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은 그 평창 올림픽의 전체적인 대회였겠죠. 그 대회가 우리나라에 그러면 몇 배의 홍보 효과를 가져왔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언론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국민들이 그거를 우리나라의 마케팅 효과가 이만큼 있었구나 라고 보고서를 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만의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문화관광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국엔 보고를 했어요.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몇 조 원의 그런 마케팅 효과를 봤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언론 인터뷰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란
상사에게 보고하는 문서도 되겠지만 결국엔 다음에 다른 기획을 위해서 이 기획물이 지금 현재 그 프로젝트, 그 기획의 프로젝트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대안은 무엇인지,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남겨놓는 그런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이제 어떻게 들어 숲을 그러면은 숲 조성을 하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현황에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초 다지기가 완료됐다. 지금 중간 보고를 한 거예요. 10년 되기 중간 보고를. 그래서 완료, 그다음에 문제점, 건강한 숲을 위한 동물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숲만 조성한다고 그게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건 아니고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물들을 잘 살게끔 생태계를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문제점은 그거고, 그래서 대안은 어떻게 할 거냐. 재무 설계를 통해서 예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절감된 비용으로 동물을 조금 지원을 해줘야 주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진행 방향은 서식지를 위해서 지원 계획을 계속 꾸준히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보고서는 결과물의 진행 사항 그리고 문제점, 대안 등을 포함한 문서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평창 올림픽이 다 잘 될 수도 있었겠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봉사하시는 분들 처우가 뭐 좀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은 아마도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슨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게 열린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재조정해서 뭐 한다거나, 모든 게 기획물 자체가 완벽하게 100% 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사실 그게 기획을 하면 할수록 또 새로운 문제점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걸 사실은 이 보고서에 제대로 파악을 하게끔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또 다른 시행착오가 겪지 않게끔 그렇게 되겠죠. 보고서 이렇고요. 제안서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협력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문서겠죠. 그래서 제안이 우선되는, 설득이 우선되는 문서고, 사업 제안서가 있을 거고, 마케팅 제안서가 있을 거고, 영업 제안서가 등이 있을 거다. 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설득이 우선되는 문서이다. 사실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은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고 혼자만 분명히 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부서와 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회생활이나 회사생활 자체 다 기획에서는 대부분이 거의 협업이죠. 다른 부서와의 협업, 그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제안서는 이렇다. 협력 파트너로 같이 일하자고 하는 제안하는 문서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나온 기획이 결과물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 뭐 행사 이벤트 할 수도 있고요. 사업, 그리고 인사 기획, 뭐 재무 기획, 마케팅 기획 이런 것들이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리고 콘텐츠에는 음악, 뭐 문화, 뭐 만화, 영화나 드라마, 게임 캐릭터 이런 것들이 기획물로 나오겠죠. 그리고 생활에서는 인생 설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지금 현재 뭐 30살인데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꿈이 무슨 꿈? 나중에 내가 이제 몇십 대, 한 50대 정도까지는 어떤 거를 하는 일에 대한 꿈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운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서부터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 꿈에 달려가기 위해서. 그러면 목표가 생기겠죠. 꿈이 생기면 목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목표는 정성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목적과 목표는 다르죠. 목적과 목표 기획서 쓸 때 다루는데요. 목적과 목표는 다릅니다. 목표는 정량적이나 정성적으로 이렇게 달려가는 거, 다 다르는 거죠. 하나의 그 관역을 쏘듯이 하는 것이 목표고요. 목적은 그
목표를 다다르게 하게끔 하기 위한 이유가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뤄드릴게요. 사실은 그러면 이 기획물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기획에 대해서 지금 제 1강에서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하시는 게 기획은 그래, 그렇구나. 기획과 기획서는 어떻게 기획서는 다르고 계획서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계획서는 어떻고 어떤 것이고 라고 1강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획물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오는구나.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본인 인생 설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구나. 전체적인 기획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제 1강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기획서, 계획서 이렇구나. 계획서는 어떻게,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세세하게 적혀져 있는 것, 그런 거를 나타내는 문서. 그리고 기획서는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목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문서. 그리고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적혀진 문서. 이런 거를 본인들이 이번 강의 때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인생 설계 한번 해보자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또 빠져요. 네, 어쨌든 1강은 오늘 1강은 사실 기획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린 거예요. 기획, 그리고 기획서와 계획서는 또 다르고요. 그죠? 맞죠? 예. 그리고 보고서, 제안서, 스토리텔링 입히기는 또 어떻게 하는지, 왜 기획에 스토리텔링이 입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좋은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업무 하시는데 사실은 기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우왕좌왕하거나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조금 기획부서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21살인데 그 기획부서에 들어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가끔 해요. 이 박여사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이러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무엇부터 순서대로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요. 그러면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번 이 강의를 보시면서 좀 생각도 해보시고 지금 현재 실생활에 어떻게 기획을 접목하실 것인가를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